왕따는 없어요. 그냥 걔랑 안 친한 거예요. 중학생 교실에서 벌어지는 말 없는 폭력. 부모님, 조용해진 아이의 표정, 혼자 먹는 밥상. 선생님, 교실 속 말 없는 아이는 주목받지 못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교사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7년차 교사로 있을 때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1. 그 아이는 항상 혼자였다. 선생님, 걔 왕따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안 친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따라는 단어만 없었을 뿐 그 아이는 철저히 혼자였거든요. 그의 이름은 혜민이었습니다. 2학년 3반의 조용한 여학생. 처음 만났을 땐 그저 내성적인 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모든 아이가 활발할 필요는 없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요. 혜민이는 항상 교실에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로 나가곤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지막으로 나갔을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우르르 뛰쳐나간 후에 혼자서. 이상하게도 그 아이 주변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조별 활동을 할 때면 어김없이 아, 혜민이는 어디조에 들어가지? 하는 순간이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혜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남은 자리로 가곤 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쌤, 저희 진짜 혜민이 안 괴롭혀요. 그냥 말 안 해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괴롭힘의 정의가 변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더 이상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밀치거나 욕하지 않아요. 대신에 존재 자체를 지우는 방식으로 변했죠. 누군가 혜민이에게 말을 걸면 다른 아이들은 미묘하게 표정을 바꾸고 혜민이가 발표를 하면 교실은 묘하게 어색해졌습니다. 쟤랑 조짜면 망해요. 제 발표시키면 애들 다 민망해져요. 걘 무슨 말 해도 안 웃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의견 같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배제와 혐오가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말들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 담임교사의 방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3. 침묵은 동이었다. 3월이 시작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민수 선생님, 혜민이 요즘 자주 와요. 두통, 복통 핑계지만 맨날 울고 가요. 보건실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혜민이의 침묵이 도움 요청이었고 저항이었고 절망의 언어였다는 것을. 빗소리, 그날 비가 왔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우산을 나눠 쓰며 웃고 떠들며 하교했지만 혜민이는 혼자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혜민아, 잠깐만. 부르자 혜민이는 놀란 듯 뒤돌아봤어요. 내가 자기 이름을 부른 것이 신기했던 걸까요? 무슨 일 있니? 혹시? 반에서 어렵거나 힘든 점이 있으면 말해도 돼. 혜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선생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제가 뭔가 이상한가 봐요. 그 말을 끝으로 혜민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 어머니의 눈물. 학부모 상담날 혜민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나 봐요. 혜민이가 초등학교 때까진 그래도 친구들도 있고 잘 지냈거든요. 중학교 와서부터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사춘기려니 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엔 아예 학교 얘기를 안 해요. 밥도 잘 안 먹고 방에만 있어요. 한 번은 몰래 일기장을 봤어요. 오늘도 나는 투명인간이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상담실에서 울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아이도 선생님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이 상처받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것 혹은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 때문에. 5.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여러분, 특히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안 친해요. 말 안 해요. 걔가 먼저 말 안 걸어요. 이 말들은 폭력의 회피이고 방관의 언어입니다. 내가 굳이 괴롭히지 않아도 피해자는 너희의 시선과 침묵에 부서지고 있어요. 우정은 선택이지만 누군가를 배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단체 사진에 한 명만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톡방에서 한 명의 의견만 묵살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급식실에서 한 명만 항상 혼자 앉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판 왕따입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방식으로요. 6. 변화의 시작. 그날 이후 저는 교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별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조를 짜게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외된 아이를 먼저 조종하는 건 오히려 배려가 아닌 표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신 교실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가면 안녕이라고 모두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모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부터, 작은 성취도 크게 칭찬해주는 것부터, 관계의 기본은 함께 웃고 함께 무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7. 다시 혜민이. 혜민이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한 달 후였어요. 미술 시간에 나의 꿈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 있었는데 혜민이가 정말 멋진 그림을 그렸거든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감탄했고 저는 그 그림을 학교 복도에 전시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혜민이는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미술 동아리에도 가입했고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친한 친구가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투명 인간은 아니게 됐습니다. 8. 부모님과 선생님께. 부모님, 조용해진 아이의 표정, 혼자 먹는 밥상, 말수가 줄어든 아침 인사를 그저 사춘기 탓이라 넘기지 말아주세요. 아이에게 친구는 어때? 라고 물었을 때 그냥요라고 대답한다면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선생님, 교실 속 말 없는 아이는 주목받지 못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왕따는 없다는 말이 가해자의 방어가 되지 않도록 매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9. 모두에게. 왕따는 없어요. 그냥 걔랑 안 친한 거예요. 모든 폭력이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무관심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제 교실에서 벌어지는 무언의 외침을 제대로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교실에는 지금 어떤 혜민이가 있나요?